자, 정부가 수차례 자랑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리죠. 18일요. 자, 여기서 세 나라의 안보 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미국이 3국 정상회 성명에 한일이 서로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각자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또 일본을 갖다가 러시아가 공격하거나 했을 때 상대국과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문구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일 정상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서 특별 배려해서 미국이 이렇게 해주는 대가로 거기에는 항상 공짜 점심은 없겠지요. 그에 대한 영수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이 어느 날 내 별장에 네가 오라, 일본의 기시다도 오라 했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미국의 환대라고 자랑할 일만 아니라 거기 가서 별장에서 접대받았을 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둬야지요. 자, 캠프 데이비드라는 것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한 100km쯤 떨어진 이 캐톡틴 산안에 위치한, 그래서 해군이 관리하고 해병대가 경비 책임을 지는 곳이죠. 그래서 194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연방 공무원 별장을 대통령 별장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라고 불리우기 시작했고 각종 이 체육시설,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별장이다 보니까 아주 가끔 외국 정상에 대한 호의와 친근감의 표시로 초청 장소로도 쓰이는데 처칠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2008년에 지금 여기에 방문해서 환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악관에서 지금 열리는 것보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할 때는 상대방의 상당히 센 영수증이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미 카트는 1978년에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불리는 미국, 이집트, 이스라엘 간의 3자 화해 협정안을 여기서 발표했죠. 캠프 데이비드가 그때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배려는 뭘 노리고 했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군사 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안보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수준의 안보 공동체냐라는 게 관건이겠죠. 자,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한일이 과거에 좋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이제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좀 더 가까이 묶여야 된다. 그래서 한일이 공동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쪽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고 합동 군사훈련 확대,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경제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등도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공식적인 집단 방위 조약은 아니지만은 선언적 문구라 해도 이 상대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라는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한미 간에는 19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미일 간에도 1952년에 안전 보장 조약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각각 미국과는 맺고 있지만은 한일 간에는 아무런 이런 조약이 없어요. 이 문제가 한국의 친북 좌파 세력과 또 이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 사이에서 안보 문제를 놓고 항상 쟁점이 되어 왔죠. 자, 친북 좌파 세력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고 중국도 지난번에 이 사드 반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이 확약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문서를 취지에 맞게 지금 하려고 논의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익명의 관계자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미일 조약에 따르면 이 삼국 집단 방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 다 신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이 구축되는 것이 미국이 태평양 방어 전략의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인식하고, 이미 한 5년 전부터 미국은 이 문제를 추구해왔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좌파 세력들, 친북 좌파 세력들은 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이상을 중국, 북한, 러시아와 한국, 일본, 미국 간에 논쟁이 되어 왔던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 기회에 느슨하게라도 확실히 묶어 놓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사하고 있고, 또 시진핑의 독재가 강화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완성이 되는 국면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예방적 차원이 있지만 이제는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은 군사적으로 엮어놓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급 채널 문제, 중국에 대한 공동의 무역적 대응 문제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엮으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한미일이요, 군사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동맹체로 가는 것이 현재 지구상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의 축이다. 설사 일본이 좀 소극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이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될 문제다. 왜 그러냐? 현존하는 공동의 위협이라고 북한을 말하고 있지만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일본이 느끼는 부분과 한국이 느끼는 부분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한다는 것은 그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현존한 위협에 더 다가가 있는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매우 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이 합동 미사일 방어 훈련,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 것이 중국의 안보 환경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다. 그래서 바이든이 공들이고 있는 여러 협력체 중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가지고 그 난리를 쳤을 때 민주당을 기억하지요. 민주당이 왜 그 난리를 쳤겠어요? 그것은요, 결국은 북한과의 안보 문제에서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가게 될까봐 초장부터 싹을 잘라야 된다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즉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그 난리를 치고 문재인 정권 때 그걸 가지고 그냥 막장까지 갈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다면 북한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 우리는 적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응 명분으로 안보 협력 수준을 강화해서 그 전선을 그 다음에는 중국 등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라는 것은요, 저는 100%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사 고려해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전문가들의 개소리는 저는 웃긴다고 보고 있어요. 자, 좌파들은 자기가 잡았을 때 비가역적으로 북한하고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안보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정권에서 잡았을 때 그 좌파들이 지금 당시에 보면 북한하고 군사협정을 맺어서 알박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GP 등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보수 정권에 걸맞게 완전히 좌파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협정들을 미국, 일본과 맺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 북한을 견제할 동북아시아판 나토 협정으로 오히려 우리가 공동 안보 협력체를 만들자라고 주장해야 된다. 근데 뭐 한일이 동맹 수준으로 협력하기에는 정치적 파장이 크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일본하고 뭘 하든지 난리치는 세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리치는 세력이 두려워서 때로는 뭐 보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명박이는 독도를 가고 웃기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쇼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는 내내 일본에 대해서 냉랭하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적과 동지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동지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야 된다는 그건 지도자의 선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민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저런 걸 의식할 필요가 없다. 이참에 그야말로 합동훈련 수준이 아니라 나토식 한미일 공동안보 체제를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보 협력체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체, 무역 협력체까지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일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